밤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철학자처럼 불안하고 탐구적인 시선으로 무수히 많은 별들 사이에서 방황하는 듯한 눈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푸른 행성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행성은 평범한 지형별을 공전하는 습기 찬 먼지의 작은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 역사의 연대기를 통해 메아리쳐온 그 울림 있는 질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다면 수천억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은하가 다시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다면 왜 지구 밖의 생명체는 모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침묵, 이 울려 퍼지는 공허가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는 과학자들이 우주의 그림자 속을 용감하게 탐험하며 밝혀내려 애써온 4가지 거대하고 신비롭고 때로는 깊이 불안하게 만드는 설명들의 출발점이 됩니다. 첫 번째 설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는 희귀성에 대한 속삭임, 거의 불가능한 기적이라고 불리는 희귀 지구 가설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이 우주적으로 보편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생명, 또는 적어도 그 전구체가 비가 내린 후 버섯이 솟아오르듯 자연스럽게 출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과 화성 탐사 임무들로부터 강화된 결과들은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생명의 출현, 즉 무생물로부터의 생명 발생은 단순히 액체 상태의 물, 에너지 원천, 그리고 기본 원소들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묘하게 정밀한 화학 반응들의 연속을 필요로 하며 유한한 시간 내에서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일련의 불가능한 사건들의 사슬입니다. 리보핵산의 형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탈옥시리보핵산의 전구체 분자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화학자들이 보여주었듯이 지구의 원시 환경을 모방한 시뮬레이션 조건 아래에서도 뉴클레오티드들이 기능적인 길이의 리보핵산 가닥으로 자가 조립되는 것은 엄청난 장벽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구성 요소들을 조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가 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은하수를 수천억 개의 슬롯 머신이 있는 거대한 카지노로 상상한다면 지구는 그중 유일하게 반복적으로 잭팟을 터뜨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우연은 종종 독특한 지구 가설로 불리며 화학을 넘어 천문학적인 우연의 행운으로 확장됩니다. 우리의 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의 위성은 모 행성에 비해 놀라울 만큼 크며 우리의 축 기울기를 안정화하는 플라이휠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후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 생명이 적응하고 복잡성을 진화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달이 없다면 지구의 축은 천왕성처럼 격렬하게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다세포 생물의 발달을 막는 극단적인 기후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태양계의 은하의 위치는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은하 거주 가능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은하 중심의 혼란스러운 영역에 너무 가까이 있지 않으며 그곳에서 초신성 폭발과 중앙 초대질량 블랙홀 사지타리우스 A 별로부터의 강렬한 방사선이 주변 행성들을 반복적으로 살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원소들의 밀도가 지구 같은 암석 행성을 형성하기에 부족한 너무 먼 외곽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근에 충격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최신 우주 시뮬레이션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감마선 폭발의 빈도입니다. 천체물리학자들은 빅뱅 이후 처음 40억 년 동안 우주가 극도로 적대적이었다고 추정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인 감마선 폭발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가까운 감마선 폭발은 행성의 오존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생물권을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능 생명이 복잡성을 달성하기 위해 수십억 년의 안정된 진화를 필요로 한다면 그 초기 시대는 자연적인 살균실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폭발의 빈도가 다세포 생명이 진화하기에 안전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데는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주의 모임에 늦게 도착한 손님일 수 있으며 가장 방해가 되는 손님들이 떠난 후에 온 것입니다.
이 희귀성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너무 젊거나 불안정한 위치에 있거나 무생물로부터의 생명 발생의 엄격한 문턱을 결코 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근 발견들은 이 복잡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지구 크기의 7행성을 가진 트라피스트 1 시스템의 관측에서 액체 물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주 가능지대 내에 공전하는 새 행성들조차 적색 외성 숙주로부터의 항성 플레어로 인해 안정된 대기를 부족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플레어는 보호 가스층을 벗겨내 표면을 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성의 제제로 분화구를 탐사한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광물 결합을 발견했으며 고대 수중 환경을 암시하지만 명확한 생명 징후는 없었습니다. 이는 가까운 세계들조차 지구처럼 생명을 키우는 데 실패했다는 개념을 강화합니다. 은하에서 가장 흔한 별인 적색 외성 주위의 외계 행성 연구들은 조석 고정이 초음 속 바람과 극단적인 온도 9배를 생성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생명의 형성이나 유지에 방해가 됩니다. 최근 2025년의 데이터에 따르면 트라피스트 1 이 행성에서 대기의 힌트가 발견되어 물이 풍부한 잠재적 거주 가능 세계일 수 있음을 제기하지만 다른 행성들처럼 플레어로 인한 대기 손실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만약 생명이 희귀하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수백만 또는 수십억 개의 행성들이 복잡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설명으로 전향해야 합니다. 이는 섬뜩하고 잊히지 않는 시나리오인 어두운 숲 가설 또는 침묵의 사냥꾼 가설입니다. 이 개념은 공상과학작가 류츠신에 의해 대중화되었지만 단순한 추측적 픽션이 아니라 무한하고 자원이 부족한 공간에서의 경쟁과 생존에 대한 논리적 추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광활하고 어두운 숲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모든 생물은 사냥꾼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중한 사냥꾼이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절대적인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소음이라도 더 강력한 포식자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신을 제거하려는 경쟁자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은하 맥락에서 소음은 전자기 방출 라디오 신호, X선 또는 문명이 우주로 방송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 서명대에 해당합니다. 만약 X 문명이 Y 문명을 감지한다면 즉시 떠오르는 질문은 Y가 위협인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는가? 그들이 우리의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는 확장주의 야망을 품고 있는가? 어두운 숲의 지지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우주적 시간 척도로 인해 완벽한 위험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진화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은 잠재적 위협을 선제적으로 중화하거나 탐지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지구 박지능 탐색 노력들이 라디오 주파수를 스캔하지만 침묵만을 얻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20세기 라디오 신호로 어두운 숲 속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만약 선진 문명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양자 얽힘이나 좁은 빔 레이저 같은 더 효율적인 통신 방법으로 전원했거나 더 나쁘게는 지구를 포함한 주변의 방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은폐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도덕 기준으로 악의적이지 않지만 보편적인 생존 논리에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외계 행성에 대한 최신 데이터는 이 가설의 타당성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확인했으며 많은 것이 거주 가능지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라피스트 1 시스템은 잠재적 생명의 온상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신호를 보내고 절대적인 침묵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으며 라디오 기술을 가진 만큼 지능적인 문명이 방송을 자살 행위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숲의 교훈을 내면화했습니다. 천문생물학의 신흥 연구들, 2025년의 분석들을 포함하여 이 가설을 경험적 증거 부족으로 비판하지만 게임 이론적 기반을 인정하며 문명들이 자연현상을 모방하도록 방출을 조절하는 정교한 은폐를 사용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최근 논의들에서는 이 가설이 문명들이 단일 실체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약하다고 반박되지만 여전히 생존 논리에 기반한 가능성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능 생명이 존재하고 침묵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물리적 장벽이 있습니다. 우주 법칙의 제약 또는 광속 제한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물질이나 정보가 진공에서 빛보다 빠르게 여행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주 상수로 초당 2억 9,972만 458m에 근사합니다. 이는 기술적 제약이 아니라 시공간의 구조의 근본적 특징입니다. 은하의 거리는 인간 직관을 초월합니다. 우리 은하수는 직경이 약 10만 광년에 달합니다. 따라서 5만 광년 떨어진 문명은 빛속도라도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는데 5만 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응답은 또 다른 5만 년을 요구합니다. 이 시간적 고립은 통신을 떠난 자들 사이의 세대 간 교환으로 변화시킵니다. 심지어 우리 별 이웃에서도 광활함이 도전을 제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은 4.24 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화학 로켓 추진으로 여행은 수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심지어 반물질 엔진이나 워프 드라이브 같은 이론적 구조물들 현재 순수 수학에 국한됨도 무한한 에너지와 물리적 장애에 직면합니다. 만약 외부 문명이 우리를 넘어선다면 그들은 대규모 연결을 막는 자연적 쇠퇴 또는 무작위 우주 재앙 전에 이러한 공허를 횡단할 수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여과 가설에서 암시되듯 합니다. 이 제약은 인류의 고독에 더 깊은 함의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속벽으로 고립된 작은 생물권 거품에 살고 있음을 제안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수한 기술을 달성하고 성간 여행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은하의 일부를 식민화하는 데 수백만 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문명의 자연 쇠퇴 또는 무작위 우주 재앙에 직면합니다. 우주는 그 무자비한 물리 법칙을 통해 대규모 연결에 대한 깨지지 않는 장벽을 세웁니다. 2025년의 물리학 최근 진보들은 이 장벽의 엄중함을 강조합니다. 공상과학이 워프 드라이브를 불러일으키지만 연구들은 필요한 시공간 왜곡을 생성하기 위해 음의 에너지 밀도를 요구하며 카시미르 효과와 연결되지만 현재 이해를 초월한 규모입니다. 기본 모델들은 검증 가능한 이국적 물질이나 진공 에너지 조작이 없으면 광속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남는다고 확인합니다. 게다가 상대론적 시간 팽창은 사회적 결속을 복잡하게 합니다. 99.995% 광속으로 1000광년 떨어진 별로 여행하는 승무원은 단 몇 년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귀환시 지구에서는 수천 년이 경과하여 세대 간 유대가 무의미해지고 문화적 단편화를 영속화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알려진 물리학으로 물리적 워프 드라이브가 가능하다고 제안하지만 여전히 음의 에너지 없이 새로운 모델들이 논의되며 미시적 워프 버블이 생성되었으나 실제 초광속 여행은 이론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잊히지 않는 설명, 아마도 가장 그럴듯한 것에 도달합니다. 대여과 또는 대장벽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많은 우주학자들에게 지능 생명의 진화를 지배하는 거의 확실한 통계적 추론, 법칙입니다. 대여과는 극도의 어려움을 가진 진화적 장애물, 대부분의 지능 생명 형태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은하 도달 전에 멸종으로 끝나는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연구자들은 지능 생명이 은하 역사 초기에 출현했다면 빅뱅 후 약 80억 년 선진 문명들이 우리 태양계가 원시 행성먼지 구름으로부터 응집되기 거의 50억 년 전에 은하를 지배했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모델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선배들의 집단적 실패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대여과가 우리 뒤에 있는가, 앞에 있는가입니다. 뒤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힘든 단계를 운 좋게 초월했습니다. 그러한 단계들은 무생물로부터의 생명 발생,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로의 전환, 지구에서 10억 년의 도약, 다세포성의 출현, 복잡한 지능의 상승, 또는 기술적 정교함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진핵생물 출현이 여과라면 우리는 진화의 복권에 당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치명적 문턱을 뚫은 드문 몇 중 하나입니다. 이는 낙관적이지만 우주의 광활한 침묵과 충돌합니다.
더 무서운 전망은 여과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문명들이 우리 기술 수준을 달성하거나 초월한 후 자멸하거나 외부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침묵은 수백만의 옛 문명들을 위한 종소리입니다. 왜 선진 문명들은 멸종하는가? 과학자들은 사회적 및 기술적 모델들을 해부하며 성장 한계와 관련된 주요 원인들을 식별합니다. 첫째, 자원 고갈과 환경 퇴화입니다. 이는 지구가 가르치는 고통스러운 교훈입니다. 농업시대에서 산업시대, 정보시대로의 진보는 불가피하게 비재생 자원을 착취하고 통제되지 않은 폐기물 증식을 수반합니다. 우주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문명은 화석 연료나 핵분열 같은 유한 원천으로부터의 거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풍요, 효율적인 핵융합이나 대규모 항성 에너지 수확처럼 를 행성 생태계 붕괴 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몰락이 보장됩니다. 지구에 증가하는 온실가스와 생물 다양성 손실은 지속 불가능한 문명들의 미시적 운명을 반영합니다. 둘째, 자멸적 기술들입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서 크게 부각됩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대규모로 조작하는 것은 자가 소멸 도구들을 낳습니다. 핵무기는 서곡에 불과합니다. 인공초지능을 상상해 보십시오. 엄격한 목표 정렬과 같이 통제 없이 개발된다면 그것은 인류를 최적화의 장애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목표 불일치 멸종을 초래합니다. 또는 선진 생명공학이 통제 불가능한 병원균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진보는 영원히 윤리적 및 거버넌스 성숙을 앞지릅니다. 셋째, 불가피한 우주 사건들, 비록 과장될 수 있지만 감마선 폭발이 현재 시대에 감소하지만 대형 소행성 충돌, 가까운 적색 외성의 플레어 또는 갑작스러운 항성 활동 같은 위험은 지속됩니다. 그러나 선진 문명들은 행성을 대피하거나 방어막을 세울 수 있으므로 이는 궁극적 여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브는 지능 생명이 지식 축적을 위한 장기적 안정된 진화를 요구하지만 그 축적은 파괴 규모를 확대하는 내재적 위험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복잡성의 천장이 존재하며 그 너머에서 문명들은 자가 상처를 입습니다. 은하수는 실패한 사회들의 광활한 무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참으로서 같은 길을 걷습니다. 만약 여과가 앞에 있다면 우리의 탐지되지 않은 신호들은 우리가 접근하는 장벽에서 모든 선배들이 실패했다는 암울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인공초지능 개발, 우주 불안정 없이 항성 에너지 착취 또는 인식 불가능한 비물리적 형태로의 전환일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최신 모델들, 예를 들어 점근적 소진 문명들이 자원 고갈로 붕괴하거나 지속 가능성으로의 항상성 각성을 유발할 때까지 지수적으로 확장근 이를 증폭합니다. 논의들은 인공지능을 여과로 위치지으며 초지능의 재귀적 자가 개선이 인간 통제를 초월하여 창조자들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 및 생태 시뮬레이션들은 유한 세계에서 지수적 성장으로부터의 비가역적 붕괴를 예측하며 에너지 수요와 오염으로 압도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설명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주적 고독을 묘사하는 데 중첩되고 보완됩니다. 희귀 지구는 우리의 잠재적 독특성을 설명합니다. 어두운 숲은 존재 속의 침묵을 설명합니다. 우주 제약은 공간적 고립을 설명합니다. 대여관은 선배들의 충분한 장수 부족을 설명합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과학 진보들을 더 깊이 탐구하여 이 가설들을 반박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희귀 지구 가설의 영역에서 과학자들은 생명을 위한 필요 조건을 정제하는 데 집중합니다. 거주 가능지대 연구들은 궤도 위치만으로는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행성 과학자들은 적색 외성 주위 행성들에 대한 선진 대기 모델들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별들은 강렬한 플레어를 방출하며 대기를 완전히 침식할 수 있습니다. 골디락스 지대 내에서도 조석 고정이 초음속 바람을 낳아 생명의 시작이나 유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거운 원소 형성 천문학 용어로 금속에 대한 조사들은 불균등한 분포를 보여줍니다. 원시 물질로부터 태어난 첫 세대 별들은 주로 수소와 헬륨을 포함합니다. 암석 행성들은 탄소, 산소, 철, 규소를 필요로 하며 이는 항성순환과 초신성에서 단조됩니다. 은하수의 나선 8 시뮬레이션들은 금속 빈곤 지역들을 구분합니다. 복잡한 생명이 금속 풍부지대를 요구한다면 가능한 후보 행성들이 줄어들어 희귀성을 지지합니다. 화학적으로 고전 밀러 유리 실험은 진화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나 엔셀라두스 같은 얼음 위성의 깊은 지하 또는 지열 에너지가 태양광을 대체하는 환경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러나 단순 유기물에서 자가 복제자로의 전환은 여전히 막대한 엔트로피 장벽입니다. 최근 논문들은 아미노산 형성이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기능적 펩티드로의 연결, 원시 세포를 위한 지질막내 캡슐화가 연속적인 엔트로피 장애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천문생물학자들이 생명을 극도로 불가능한 젠트로피 저항 현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무생물로부터의 생명 발생이 지구 유사 조건에서 빠르게 일어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지만 그러한 환경 자체가 희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구는 생명의 확률을 다루며 지구가 안정된 액체물과 에너지 원천 같은 매우 드문 조건 세트를 가졌음을 제안합니다. 어두운 숲가설로 이동하면 천체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지만 간접 징후를 찾습니다. 만약 선진 문명들이 숨는다면 그들은 라디오 신호를 피하며 더 미묘한 은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흥 분야는 다이슨 물이나 구항성을 둘러싸 총 에너지를 수확하는 거대 구조를 사냥합니다. 광시야 적외선 탐사는 자연 물체와 맞지 않는 비정상적 적외선 스펙트럼을 스캔합니다. 지금까지 완전한 다이슨 구조의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두운 숲은 이를 설명합니다. 문명들이 외부 열 서명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거나 양자 컴퓨팅이나 이국적 에너지 형태를 통해 물리적 거대 구조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델들은 상호 탐지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만약 문명들이 양자 얽힘이나 고에너지 변조 중성자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전자기 기반 기기들은 그것을 놓칠 것입니다. 어두운 숲은 그들의 기술이 우리의 지각 범위를 초월할 수 있음을 요구합니다. 최근 논의들은 이 가설이 문명들이 장기적으로 일관된 행동을 하는 단일 실체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다고 비판하지만 여전히 게임 이론적 토대로 인정됩니다. 우주 제약에 관해 이론 물리학의 진보는 그 가혹함을 강조합니다. 픽션이 워프 드라이브를 선전하지만 2025년 연구들은 시공간 왜곡이 음의 에너지 밀도를 요구하며 카시미르와 관련되지만 방대하게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국적 물질이나 진공 통제 없이는 광속이 요새로 남습니다. 심지어 근광속 여행도 특수 상대성의 시간 팽창을 유발하며 사회적 난제입니다. 천광년별로 99.995% 광속 여행은 승무원에게 몇 년을 주지만 행성 측에서는 1000년이 지나 통신이 무의미해집니다. 이 고립은 여행이 가능하더라도 문화적 및 사회적 분열을 유지하며 각 문명이 시간적 거품 속에서 소멸함을 확인합니다. 최근 진보들은 알려진 물리학으로 워프 드라이브가 가능하다고 하며 음의 에너지 없이 새로운 모델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론적이며 실제 초광속은 미시적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어두운 영역으로 뛰어듭니다. 대여과. 여기서 과학자, 통계학자, 미래학자들이 두려움 속에 모입니다. 뒤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다면 고기술에서의 생존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현대 복잡 경제 및 생태 모델들은 현대 문명의 붕괴를 예측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시스템 학자들은 긍정 및 부정 피드백 루프를 통해 유한 행성에서 지수적 자원 소비가 수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시뮬레이션들은 기술 효율 이득, 프로세서 속도 2배, 이 에너지 및 오염 급증에 앞서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인구와 소비가 행성 수용력을 초과할 때
시스템은 비가역적 붕괴로 쏟아집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 아니라 기본 생태 불균형으로부터. 인공지능에서 대여과의 유령은 날카로워집니다. 심층 학습과 대형 언어 모델들은 비선형 지능 성장을 보여주며 수년 내 인간 감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미래 인류 연구소 연구자들은 재규적 자가 개선이 거의 수직 능력 확대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초지능 목표를 생명의 핵심 가치와 정렬하는 깊이 도전적인 기술 문제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비효율적 장애물로 인간의 구식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는 무수한 문명들이 실패한 여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창조자들을 버린 기계 신들을 낳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앞으로의 여과 측면은 고에너지 물리학을 포함합니다.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실험들은 엄격한 안전에도 불구하고 거짓 진공 붕괴 같은 불안정 상태를 이론적으로 위험합니다. 양자장 이론은 우리 우주가 절대 최저가 아닌 준안정 에너지 상태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강력한 실험이 진정한 기저 상태로의 전환을 유발하면 빛속도로 파괴 파동을 전파하여 기본 상수들을 변경하고 익숙한 물질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선진 문명들이 기본 물리학 탐구에서 이를 우발적으로 점화한다면 그것은 악의 없이 불가피한 궁극적 여과를 형성합니다. 은하수를 넘어 천체 물리학자들은 대규모 은하 재앙을 탐구합니다. 한가설, 과발전 문명들이 은하 약탈자가 되어 별 궤도를 방해하는 무기나 통제된 초신성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공격적 실체, 은하 규모의 어두운 숲 논리, 가 섹터를 청소하여 죽은 지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없는 관측은 먼 과거의 초지능 청소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 대조, 가장 초기 지능이 50억 년 전에 생겼다면 그들은 50억 년을 발전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류의 느린 속도 증기기관에서 우주로 200년 이상을 수백만 배 곱하면 문명은 원자나 양자 물질을 조작하거나 별 시스템을 재설계하거나 지역 물리상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침묵은 이러한 거인들의 자가 소멸이나 상호 소멸로부터 우리 각성전에 생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모델들은 인공지능이 우주적 함의를 가진 대여과일 수 있음을 제안하며 초지능의 우주적 함의와 생존 위협을 다루며 기후변화나 전염병 같은 실존 위험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문명의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모든 것이 성립하고 우주가 이러한 무서운 이유로 침묵을 속삭인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광활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인류 진화의 정점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어떤 복잡 현상처럼 젠트로피의 불가피한 회복 전에 질서 잡힌 물질과 에너지의 일시적 배열로 인식합니다. 이 짧은 기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불어넣는지가 최상입니다. 만약 대여과가 뒤에 있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윤리적 의무를 지닙니다. 우리 태양계를 넘어 복잡하고 지속 가능한 생명을 최초로 전파하는 문명이 되어 예기치 않은 재앙이 지구를 지우기 전에 새로운 활력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취를 보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극도로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다면 우리의 의무는 기술적 및 사회적 함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한 경제 확장보다 생태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고 인공지능 개발에 엄격한 경계를 부과하며 과학 탐구와 실존 안전 신중함을 균형 짓습니다. 우리의 힘을 윤리적으로 다룰 만큼 성숙할 때까지 우주에서 현명한 침묵을 배우며 기술 과시를 피합니다. 강력한 신호 방송, 능동 지구박지능 탐색은 인류의 가장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으며 굶주린 호랑이 숲에서 아이가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빈 우주에서조차 인간 경험의 가치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우주적 고독은 내향적 시선을 강요합니다. 비교, 경쟁 또는 학습을 위한 이웃 없이 예술과 철학에서 과학 발견까지 의미와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푸른 세계에서의 이 순간은 의식 생명이 우주를 자가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밤하늘의 침묵은 답변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연약함, 소중함, 그리고 자율성을 영원히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잠긴 문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무적행 앞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임스 웹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화학을 모델링하며 우리의 기술적 위험에 직면하는 탐구를 지속함으로써 우리는 적어도 이 우주에서 운 좋게 태어난 드문 지능에 걸맞게 행동합니다. 이 침묵은 지속되며 우리의 다음 선택을 기다립니다. 대여과에 굴복할지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여 지능 생명의 빛을 어두운 숨 너머로 전할지